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과 관련해 기독교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 평화, 공존,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정교회 수장인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전 세계 3억 명의 정교회 신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대북 의료 사업을 펼쳐온 샘복지재단이 노후화된 평양 제3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콘서트를 열고 한국교회에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남북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한국 전쟁의 아픔과 남북 분단 상황에도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독 NGO 코리아 네이버스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용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도 집중됐습니다. 한국교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유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춤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는 순간 전 세계는 새 정상들의 만남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 역사적 만남에 한국교회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만남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북한 스스로 체제 안정을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변 4대 강대국들이 북한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냉전시대 반평화적 현실 정치의 길에서 돌이켜 한반도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 외교 정치의 길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오늘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직선의 대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출발점을 통해서 남북미 정상과 함께 온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새 여정이 출발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논평을 내고 이번 대화로 상호 이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교류 확대를 통한 공존과 평화의 길로 가는 길을 열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계속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도 논평을 내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줬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총리는 새로운 신뢰 속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은 DMZ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비상한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정교회 수장인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도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며 전 세계 3억 명에 이르는 정교회 신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바르톨로메우스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국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전 세계 3억 명의 정교회 신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는 현지 시간 29일 오후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교구청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단을 만나 지금은 북한의 핵도 미국의 대북 제재도 필요 없는 시대라면서 오직 평화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Ο κόσμος δεν χρειάζεται ούτε τα πυρηνικά της Βορείου Κορέας,
ούτε τις τιμωρίες, τα sanctions της Αμερικής. Χρειάζεται ειρήνη και αλληλεγγύη και αγάπη.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4차 국제 캠페인으로 정교회를 방문 중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 노력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세계 총대주교가 지난해 12월 방한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한국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전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협력을 구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people of the world are ready to listen and follow your wisdom and guidance. Your engagement in the Korean peace process will make a notable change and advance for build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이에 대해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는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북한도 함께 방문하길 희망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만일 북한을 방문했다면 한국의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거두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Πρόσφατα ο πρόεδρος της Βορείου Κορέας είπε ότι πήρε ένα πολύ ωραίο γράμμα από τον πρόεδρο Τραμπ. Εύχομαι αυτό το γράμμα να είναι η απαρχή πολλών ταχειών θετικών εξελίξεων.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4차 국제 캠페인을 정교회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정상 외교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민간 차원의 외교 노력 또한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지면서 잠시 주춤했던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대북 의료 사업을 펼쳐온 샘복지재단은 최근 노후화된 평양 제3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민간 차원의 노력에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엔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콘서트를 열고 한국 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평양시 서쪽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평양시 제3인민병원. 지난 1995년 기독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설립한 종합병원입니다. 40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며 하루 2,500여 명의 환자들이 찾는 북한 주민의 의료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병원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대대적인 보수와 함께 최신 의료기기 보급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4년 전 개원할 당시의 의료기기들을 여전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수술실에서는 비가 새는 등 병원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샘복지재단은 통일 이후를 바라보며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한 주민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제3병원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광주 제1교회와 함께 북한 선교 콘서트를 열고 한국 교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한때의 유행으로 혹은 어떠한 한때 몇 개의 교회의 사역에서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조금 더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함께 이 일을 조금 잘 지탱해 가는 일이 지금은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게 됐고. 찬양 사역자 강찬과 김현진이 함께한 이번 콘서트에선 샘복지재단 박세록 대표와 광주 기독병원장 최용수 장로가 북한 사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세록 대표는 남북의 평화 통일은 정치나 군사적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등으로 국제 정치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이 전체가 열리면은 이게 민심이 되는 거예요. 민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가자들도 환대와 나눔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섬겨나갈 것을 다짐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살리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민간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는 한국 교회와 기독 NGO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남북미 정상이 만난 판문점은 한국전쟁의 아픔과 남북분단의 상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장소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코리아 네이버스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용사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9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98세 맥시모 영 씨가 한국전쟁 필리핀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려 싸웠던 맥시모 영 씨는 이제 한국에도 영원한 평화가 오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To us, war is evil, and we soldiers are praying that this peace will last forever. 맥시모 영 씨를 비롯해 69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해 젊음을 바쳤던 필리핀 참전용사 20여 명이 백발이 되어 한국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신생 독립국의 상황에서 불안한 국내 정세에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전쟁 참전을 결의했습니다. 참전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참전용사를 파병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의 공격을 막아냈던 연천 율동 전투는 한국 전쟁사에서 다시 없을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전쟁에 7,400여 명을 파병했고 이 중 112명이 전사하고 299명이 부상당했을 정도로 한국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들은 필리핀 참전 기념비 등을 돌아보고 보훈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100세 가까이 된 참전용사들은 평화 기원 예배에도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단법인 코리아 네이버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정익 목사와 지영은 목사, 박노훈 목사 등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주축이 된 코리아 네이버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의 상상력이 확대되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필리핀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이번에 이 행사를 갖게 된 게 시기적으로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코리아 네이버스 측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영기 명예총장이 향년 81세로 어제 새벽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김영기 명예총장은 지난 5월부터 숙환으로 서울 아산의료원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전 총장은 온누리교회 초대 장로를 지냈으며 한동대 초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한동대를 신흥 명문사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전 총장의 장례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과 오후 5시 한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지역 교계 뉴스 소식을 맡게 된 양준혁입니다. 여름은 교회 수련회의 계절이죠. 전남 순천 동부교회에서는 권사 수련회가 열려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또 경주 중앙교회에서는 농어촌과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교육부가 제33회 권사 수련회를 열고 여성 목회 시대의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이정원 목사는 직분을 잘 수행해 하나님의 사업에 중심이 되는 권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중앙교회가 예장통합 경동노회 농어촌부와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와 협력해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바자회로 시작된 초청잔치는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마무리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에는 홈커밍 데이를 열어 교회를 거쳐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신탄진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원로 목사를 초청하고 홈커밍 데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또 청주 CBS는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김동규 콘서트 오 해피데이를 열었습니다.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초대 목사 김용순 원로 목사가 참석했으며 성도들과 함께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랑과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CBS 창립 29주년을 맞아 김동규 콘서트 오 해피데이가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바리톤 김동규와 다양한 음악인들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 특별 강연이 중부교회에서 열렸고 대구에서는 생명의 바른 가치를 전하기 위한 동성로 사랑, 가족 사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부산 중부교회와 부산 기독교 교회협의회 선교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5주기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당시 세월호 사건 관련 보도와 실제 자료 등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에서도 대구 중앙로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가 열린 가운데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같은 날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과 동성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백화점 앞 동성로 광장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무대가 펼쳐져 동성애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는 자유발언대가 이어졌습니다. 또 경산 월드휴먼브릿지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동성로가 건강한 가족과 젊은이들의 거리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해안 지방엔 새벽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